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땠습니까? 모티베이션이 뭐였어요? 주기함수에 대해서만 푸리에 시리즈를 했는데 비주기함수에 대해서도 해보자. 마찬가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디스크리트 타임 비주기 함수를 한번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보자 라는 모티베이션이 맨 처음인 거예요. 일단은 네, 그게 DTFT인 거고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인 거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비주기 함수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주기 함수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 20개가 1, 20개가 0이에요. 그리고 다시 20개가 1이면은 주기가 40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개가 1인데 20개가 1인 거는 고정이고 0이 80개예요. 그 다음에 1이 다시 떠요. 그러면 걔는 주기가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 두께는 그대로 20개가 1이라는 거는 그 사실은 그대로 두고 주기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0의 개수를 늘리면서 여기 사이사이에 0의 개수를 늘리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20만 덜렁 남고 나머지는 위에 거부터 일단 보자면 20개만 덜렁 남고 멀기 때문에 좁아지는 거지 사실은 20이라는 폭은 그대로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만 홀로 남는 것처럼 보이겠죠. 위에 것만 홀로 남는 것처럼 하나만 한 펄스만 하나에 1이 20개짜리인 걔만 남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한번 R을 한번 볼까요? AK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합니다. 푸리에 시리즈에서랑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서 구했잖아요. 푸리에 시리즈를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이 값이 그러면 n이 발산하니까 n을 점점 키운다 그랬어요. n을 키우니까 당연히 AK는 줄어든다. 근데 마치 신기하게도 AK 곱하기 n은 어떤 값에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AK 곱하기 n을 관측하자라는 게 DTFT인 거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점점 차오르는 것은 왜 그러냐 여기서 나타낸 이 축이 K축이 아니고 K 곱하기 오메가 제로축 오메가 제로축이라는 것은 오메가 제로는 제가 n분의 2파이를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n분의 2파이를 그냥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스몰 오메가 제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그러니까 2파이 f 제로랑 비슷한 놈이에요. n분의 2파이일 뿐이지.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하는 그런 축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근데 유닛이 없기 때문에 그 디스크리트 타임이 유닛이 없기 때문에 라디안 헤르츠가 아니고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라디안으로 봤을 때 n 주기가 된다 그랬는데 얘가 n 주기가 된다 그랬는데 이 축이 n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건데 보시면 그러면 2파이 주기임을 알 수 있어요. k 오메가 제로 축에서 보면은 여기서 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n 곱하기 ak 값을 n을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DTFT라 그랬어요. 네,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푸리에 시리즈 이 ak 곱하기 n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이 ak 값은 n분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방금 보였고 n을 좌변으로 넘긴 것 뿐입니다. 그 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관측을 해보자 라면은 일단 xn은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니다 이랬죠. 그래서 xn입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akn은 수렴하는 값이라 그랬는데 얘를 xk 오메가 제로라고 제가 치환을 할 것인데 k 오메가 제로가 뭐라 그랬어요? k 곱하기 n분의 2파이다. 여기 보시면 akn은 k 곱하기 n분의 2파이의 함수예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 좌변은 k 곱하기 n분의 2파이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환하는 것 뿐입니다. 라지 x로 equal by definition이라는 뜻이고 자, 이 라지 x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k 오메가 제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k 곱하기 n분의 2파이라고 할까요? 그냥 k 곱하기 오메가 제로 k 곱하기 n분의 2파이가 어떻게 되는지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때요? 얘는 계속 작아지는 어떤 값이고 얘는 정수긴 정수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다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0부터 n-1까지 변하는 어떤 값이라고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지긴 하겠죠. 근데 얘 곱하는 애는 어떨까요? 일단 범위가 0이면 k가 0이면 0 k가 n분의 2파이면 k가 n분의 2파이다 아니 n-1이다 k가 n-1이다 하면 n-1 곱하기 n분의 2파이여서
n이 무한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2파이가 되겠네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요거 날라가고 2파이만 남고 요거는 사라지고. 그러면 얘는 0부터 2파이 사이에, 만약에 0부터 n-1까지 수주를 했다면 0부터 2파이 사이에 그냥 실수값이 되겠죠. 왜? 얘는 계속 작아지고 얘는 어떤 정수니까 얘가 0.00001이면 k가 0부터 n-1까지 잘 골라주면 0부터 2파이 사이의 모든 값, 뭐 루트 2 이런 것도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무리수라도. 왜냐면 얘가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 엄청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거 곱하기 k는 뭐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부터 2파이 사이의 모든 실수로. 그것을 치환을 하기를 라지 오메가다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끝났습니다. 요거 리미트를 양변에 보내면, 양변에 리미트를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건데, 왼쪽은, 자, 이 왼쪽은 이미 했죠. 왼쪽은 좌변은 라지 x로 치환하기로 했는데 k 오메가 제로, 이 리미트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오메가로 변하겠네요. 요거에 의해서 k 오메가 제로는 오메가. 그래서 좌변은 라지 x 오메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 한번 볼까요? 우변은 일단 얘는 xn이 될 것이고, 그냥 xn이 될 것이고, 얘는 오메가가 될 것이고. 자, 리미트 시그마인데 리미트 시그마 갑자기 인테그랄 되는 거 아니에요. 리미트 시그마라고 해서 무조건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인테그랄 기호가 뭡니까? 밑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어떤 구분 구적법으로 이런 어떤 넓이를 나타낼 때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축이 있고, 그 축 안에서 위끝 아래끝까지 여기까지 이 밑넓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인테그랄의 기호인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어떤 넓이를 나타내질 않아요. 얘가 넓이를 나타내지 않아요. 어떤 밑변이 있고 높이가 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뭐 밑변이 될 만한 애가 0으로 가고 있는 어떤 밑변이 될 만한 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n분의 2파이 같은 애가 있다면 그러면 인테그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뭐를 나타내냐면,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 밑변이 1인 거죠. 그냥 밑변이 1인 상태로 뭐 얘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리만 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테그랄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n이 무한대로 커짐으로 요 n이 뭐 대충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5부터 4까지 n이 10개라서 마이너스 5부터 4까지인데 n을 점점점 키우면은 마이너스 500부터 500, 마이너스 1000부터 1000, 결국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결국에 얘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지면서 결국에 시그마의 범위만 바꿀 뿐이다 했어요. 인테그랄로 변하려면 어떤 민 넓이가 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n, 이거 잘리나요 혹시? 익스포넨셜? 지금 안 잘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인데 그냥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아래. 네, 이게 최종적인 푸리어 트랜스폼 DTFT의 결과가 됩니다. 뭐 인테그랄도 없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맞아요. 네. 인버스를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물론 그 식에서도, 푸리어 트랜스폼 식에서도 마찬가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내적의 의미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빠른 놈이랑 닮은 정도 보고 느린 놈이랑 닮은 정도 봐서 결국에는 이 주파수 축으로 바뀌는 거다. 느린 주파수가 얼마나 많이 껴있고 빠른 주파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내가 그 변환할 신호에 그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버스 DTFT를 한번 일단 식을 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식이죠. K가 N개에 갇혀있다, N개만 출제한다, 요거를 좀 주의하고 나머지는 프리 시리즈랑 굉장히 비슷하다 했어요. 트릭을 위해서 여기다 N을 곱하고 여기다가 N으로 나눠준 다음에 2파이를 곱하고 2파이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변의 리미트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뭐 간단합니다. 좌변은 벌써 나왔죠? x에 그냥 비주기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기 함수가 n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넓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밑변이 줄어드는 그런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치환했듯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얘도 치환했듯이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넓이가 대체 어떤 도메인에서 일어나느냐 그거를 알고 인테그랄로 바꿔야 된다 했습니다. 넓이가 어디서 일어나냐, 어떤 축에서 일어나느냐 이건데 이 밑넓이가 n분의 2파이예요. n분의 2파이라는 거는 k 곱하기 오메가 제로 여기가 k 곱하기 오메가 제로라고 했을 때 여기가 k 플러스 1 곱하기 오메가 제로면은 요 밑넓이가 오메가 제로 즉 n분의 2파이가 된다를 알 수 있고 여기 함수값이 요 넓이가 될 텐데 요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요게 되겠죠. 요 함수값 요게 이게 함수값이고 이게 밑변인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키우니까 얘는 점점 줄어들고 이 넓이는 점점 0으로 가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더할 거니까 이 k가 계속해서 더할 거니까 근데 막 더하는 건 아니죠. 계속 막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건 아니죠. n까지 더하기 때문에 0부터 n-1이라고 하면 아까 범위가 어땠어요? 0부터 2파이까지 변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파이까지만 적분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축은 결국에 k 오메가 제로의 축, 즉 오메가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k 오메가 제로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오메가가 된다 그랬어요. 0부터 2파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실수값. 네, 그래서 리만합으로 되면 이게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쓰면 인테그랄 2파이분의 1은 앞에 있겠네요. 2파이분의 1은 그대로 그냥 상수니까 앞에 있는 거고 인테그랄 x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n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 오메가 있겠죠. 이게 요거 때문에 이게 점점 0으로 가니까 그 걔를 근데 오메가 축에서 점점 0으로 가는 거니까 d 오메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하던가 n개를 어떻게 추주하냐 0부터 n-1까지 추주했으면 0부터 2파이일 텐데 뭐 마이너스 2분의 n부터 2분의 n까지 추주를 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2파이 주기를 가지는구나 요거를 알 수 있어요. 네, 요 2파이다. 프레 트랜스폼도 다시 쓰면 일단 페어를 맞추기 위해서 페어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요게 프레 트랜스폼이고 DTFT 요게 IDFT IDTFT 인버스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 얘는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다 라는 겁니다. AK랑 비슷하게도 얘도 주기를 가지게 돼요. 한번 요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n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n 그래서 얘는 무조건 1 그러므로 얘는 얘랑 같게 되니까 주기함수가 됩니다. 2파이의 주기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쭉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2파이의 주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K에서 이미 예상이 됐던 거죠. AK에서 이미 주기를 가지고 n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됐으니 여기서도 반복이 될 텐데 그 축이 오메가 축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걔는 2파이의 주기를 가짐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K의 축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거기까지고 그 다음 DFT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